안녕하세요. 리드윈에서 가천대 약식 논술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천대 약식 논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천대 약식 논술의 출제 방향을 보시면 자, EBS 수능 특강하고요. 수능 완성에 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당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분석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연계 교재 및 방식을 보시게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바탕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면 뭐 수능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율이 70%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의 변형도 되고요. EBS에 출제되지 않은 것도 출제를 합니다. 하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100%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지문, 작품이 출제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율이 몇 프로? 100%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수록된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서 지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지문의 변형은 없습니다. 다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지문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축소하게 되지 지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주셔야 될 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보면 보기형 문제들이 있죠. 보기형 문제. 그랬을 때 실제 가천대 논술을 보게 되면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가천대에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문 영역은 국어가 9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연은 6문제가 출제돼요. 자, 그랬을 때 인문은 A, B형 모두 화작이 1문제고요. 독서가 4문제, 언매가 1문제, 문학이 3문제. 즉 독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죠. 이때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언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언매가 출제되지 않고요. 화작 1문제, 독서 3문제, 문학 2문제. 역시 독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자, 화작은 1문제가 1지문이었고요. 독서는 3지문에서 4문제를 출제하고 언매는 비문학을 활용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는 2지문에서 3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인문 A를 보게 되면 지문 자체가 화법과 작문을 통합한 지문 출제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가 1지문, 그 다음에 인문예술이 2지문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고전소설 하나, 운문 하나, 현대소설 하나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문 B를 보시면 이때는 화작이 화법 지문으로 출제를 했고요. 사회문화 하나, 인문예술 하나, 그리고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문법이 1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A형하고 B형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을 보게 되면 화법과 작문 통합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을 2개나 출제했죠. 현대시 한 작품, 현대소설 한 작품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 B를 보시게 되면 작문 쪽에서 1문제 출제했고요. 사회문화 1문제, 그 다음 1지문, 그리고 주제통합 1지문, 그리고 문학은 현대시 한 작품, 현대소설 한 작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쪽 지문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이 좀 더 많이 출제된다라는 독서 쪽의 차이점이 있고요. 하지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실제로 문학은 어떤 문제를 출제했냐면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반영된 문장을 찾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개념 활용을 내고요. 그리고 얘는 논증 과정 나왔고요. 독서 소재 이유, 독세 그래프 분석.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활용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의문의 변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이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화법은 반영된 문장을 찾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화작은. 그 다음에 독서는 내용 파악, 보기 비교, 개념 활용, 입장 비판, 그리고 인물 갈등, 문학 감상.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 쪽에서는 주로 이제 설명문을 좀 많이 출제를 하면서 설명문 속에, 지문 속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러한 문제 위주로 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EBS에 수록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가천대 기출이 얼마만큼 유사한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BS 기출 지문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사관, 역사 얘기를 하면서 진보사관이 나타나기 전에 있습니다.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거는 EBS 기출이 아니고요. 가천대 기출입니다. 가천대 기출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문에서 진보사관,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을 즉 밀접한 역사관 진보냐, 감계냐, 상고냐, 순환이냐 이거를 이제 찾는 문제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문을 보니까 플라톤, 콩도르세, 로마 역사, 마르크스 이렇게 해서 가천대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EBS 수능 특강 지문을 보게 되면 지문 똑같죠? 이렇게 역사, 진보사관,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 아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감계사관, 상고사관, 순환사관 하면서 사마강은 없었지만 로마 역사 있죠? 플라톤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EBS 수능 특강 그 자체를 가지고서 문제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출과 수능 특강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비문학이고요. 비문학이고 문학을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을 보시면 이제 가천대 기출이고요. 이렇게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인데 자, 보면서 뭡니까? 서술자의 서사 전략을 물어보고 있고 서술자의 유형과 서사 전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서사 작품에서 서술자의 선택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 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제시해 주고 있고 이 서술자의 유형과 서술자의 전략을 찾으라고 가천대에서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EBS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BS를 보시게 되면 자, 풍자는 현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대부분 서술자가 된다.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작품도 있다. 즉 여기에서 뭡니까? 지문에서 서술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를 바탕으로 이걸 바탕으로 이때 수능 특강에서는 두 작품이 나왔었지만 얘는 이제 나가 되겠죠. 나. 지문 동일하죠? 똑같죠?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에서 서술자는 어떠합니까? 나에서 서술자는 어떠합니까? 나에서 서술자는 어떠합니까? 즉 수능 특강 자체에서 채만식의 치숙을 가지고 서술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것을 가천대에서 살짝 응용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천대 약식 논술하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일치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을 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완벽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리드 윈에서는 국어 강의를 진행하느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수록된 독서지문 문학 작품을 100% 전작품이죠. 전작품 전지문을 분석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보자마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지문을 보자마자 내용을 알 수 있는 수준까지 반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언매 한 문제, 인문계 한 문제밖에 출제되진 않지만 문법에 대한 기본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올해 수능 특강을 분석을 해보니까 문학작품이 127작품, 독서가 70지문, 화법이 20지문 정도 되고요. 수능 완성은 문학 37작품, 그 다음에 독서 23지문, 화법 14지문. 이거를 전체를 다루어서 문학은 230문항, 독서는 180문항, 그리고 화법은 35문항이고요. 언매는 이제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25문제. 그래서 총 470문항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되어도요. 사실 가천대 약식 논술 누구나 다 100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국어하고 수학을 함께 출제하죠. 그러면 국어가 중요할까요? 수학이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국어, 수학을 합쳐서 많은 문항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국어의 경우에는 틀리는 문항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리드윈에서 가천대 약식 논술 국어를 함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천대 약식 논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